이력서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시작이라도 하면 좋은데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성공선배 제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직무 면접 꼬시기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법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직접 진짜 피드백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력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C 지원자 분이신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프로필 사진, 그리고 뭐 이름, 뭐 닉네임 쓰는 거 있으면 닉네임.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 깃허브 주소, 블로그 같은 거 있으시면 꼭 적는 게 좋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으로 줬지만 지루하지 않고 되게 핵심적인 것만 딱딱 채워줬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이거를 다 미리 이제 들어가 봤는데 깃허브를 너무 잘 꾸며 놓으셨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들을 메모하고 있는가, 어떤 능력들을 쌓아놨는가 쭉 넣어 놓으셨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되게 많으세요. 신입 개발자 치고는 굉장히 기술력이 많기 때문에 흔한 지원자 느낌은 아니다 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내가 이런저런 거 프로젝트 경험을 하면서 써봤던 기술을 다 쓰면 안 됩니다. 진짜로 잘 쓰는, 메인으로 쓰는 기술을 나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싶지만 조금 아쉬운 그런 것들은 서브 기술이나 이런 걸로 작성을 해 놓으셔야 확실히 구분이 돼요. 아마도 타입스크립트가 메인이시겠죠. 조금 더 어필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았던 거는 랭귀지, 프레임워크, 인프라, 툴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쭉쭉 나눠서 내가 실제로 쓰는 것들을 분류해 놓은 거 되게 좋았다. 이 밑에 보면은 완벽하게 빼곡빼곡한 잔디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잔디를 깔아 놓으셨어요. 사실 이 정도만 봐도 서류는 거의 100% 합격입니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지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사람은 너무 뛰어났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라기보단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런 걸 채워봐야겠다 라는 시선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블로그도 보니까 굉장히 또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쉬울 수 있는 게 이력서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시작이라도 하면 좋은데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신입 개발자가 뭐 사실 프로젝트를 뭘 했던 간에 엄청 개발을 잘할 거야 라기보다는 회사에 들어와서 이 기술을 되게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거야, 가능성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밑에 About Me 간단하게 한 3개 정도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걸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거 쓰실 것 같아요. 학교 프로젝트 진행할 때 팀장으로서 진행을 했었다, 팀원들이 좀 힘들어해서 되게 잘 이끌어가지고 프로젝트 잘 마무리해서 리더 경험이 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정말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대학교 때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다른 동아리 때 리더로 한 걸로 리더십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로 근데 리더십을 내가 뭔가 발휘한 것 같아, 리더로서의 인사이트를 진짜 얻은 것 같아 라면 실제로 내가 얻은 인사이트를 어떻게든 녹여내야 돼요. 짧게 쓰는 부분에서는 그걸 다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밑에 내 인사이트가 녹아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 사실 저는 이거 안 쓰는 게 낫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력은 인정받기 위함이고 배려는 살아가기 위함이다. 러닝커브를 극복해요. 스스로 개선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만 봐도 사실 거의 합격급인데, 마지막 합격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은 러닝커브를 극복해서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가 밑에 계속 있는가. 근데 위에서도 있었죠. 블로그 같은 것들, 새로운 기술을 계속 도입하는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읽는 사람이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각인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중에 동료 개발자 평가도 이제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눌러봤는데 권한이 없어서 안 들어가져요.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거든요. 꼭 체크하시고 항상 시크릿 모드 같은 걸로도 다 켜보시고 눌러보고 제출하세요. How to work in team,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은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서술하기보단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게 제가 했던 경험들이나 지금 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디자인 쪽, 기획 쪽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이력서 같은 거 볼 때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경력 기술서 같이 써라 라고 한번 해보거든요. 신입인
신입인데 어떻게 경력 기술서를 써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경력 기술서처럼 쓰면은 핵심적으로 내가 어떤 걸 했었는지를 깔끔하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써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영문 이력서처럼 쓰는 것도 해봤어요. 이걸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요약을 해야 돼요. 핵심을 잘 전달하려면 계속 줄여보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경력 기술서처럼 쓰는 거, 두 번째가 영문 이력서처럼 써보는 거, 이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킬 그리고 에듀케이션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일단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실제 실무로 한 익스피리언스들,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익스피리언스들, 이 두 개를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실무로 진행했던 익스피리언스에서는 실제로 내가 실무적인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를 더 깔끔하게 써야 되는 거고, 퍼서널한 익스피리언스 부분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개발자율을 보여줘야 되는 구분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저는 보지 않아서 Experience and Education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 중심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밑에 이제 스킬, 일단은 스킬을 여기 이력서에 녹이실 거면 제일 상단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GitHub에는 얘를 길게 넣더라도 되게 핵심적으로 메인을 이력서에 녹이시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했던 걸 이제 가보면 원케이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써줬는데, 저 되게 좋은 게 GitHub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를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제일 위에 GitHub 전체 링크 올려놨으니까 내가 한 프로젝트 그냥 잘 보겠지는 사실 독자를 위한 구성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만 보고도 GitHub 링크를 넣어놔야 바로 넘어가서 볼 수 있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 이미지 위에 이제 써있긴 하죠. 이분이 어떤 걸 맡았는지는. 이분과 누군가가 같이 프론트엔드를 했기 때문에 GitHub에 가서도 볼 수 있게 리드미 같은 걸 정리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되게 여러 가지를 해서 전반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읽었을 때 이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걸 엄청 잘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게 확 와닿기보다 그냥 전반적으로 잘하나 보다 정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희미해지는 프로젝트로 보이게 되는 것 같고, 이슈, 프로블럼, 솔루션, 와다 이런 부분을 좀 녹여내면 좋겠다. 학력이나 학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활동들이나 경험을 되게 많이 하면서 성장 가능한 개발자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격증 이런 것도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D 후배님이신데요. 아까 C 후배님이랑 똑같이 전형적으로 제일 위부터 이제 프로필 사진, 컨택트, 그리고 GitHub 블로그, 요새는 진짜 다 블로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게 되게 난 못 쓸 것 같아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 엄청 잘 써야 되는 그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글이 되게 짧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진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꾸준히 잔디를 심고 계시고, GitHub를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GitHub로 되게 많은 걸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걸 수 있는데, 무언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 개발로 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맨날 똑같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라면, 아주 간단한 거라도 오픈소스로 만들어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스타 개수가 낮아서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다운로드 받는 숫자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만들어도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 오산이에요. 진짜 이거를 심지어 나 혼자 쓰더라도 오픈소스화 하려고 계속 만들어내고 배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오픈소스는 진짜 꿈도 못 꾸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막 계속 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GitHub에서 내 레포를 만들고 거기서 설정해서 좀 뭐만 바꾸면은 GitHub 레포가 그냥 웹사이트처럼 나오게 하는 게 있어요. github.io 라고 하는 도메인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도메인으로 테마 같은 걸 설정해서 거기에 내 소개도 막 올릴 수 있고, 최대한 이쁘게 지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킬을 쓰면은 좀 더 예쁜 테마 같은 걸 골라가지고 GitHub 사이트를 꾸밀 수 있고, 내 블로그처럼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계속 올리는 것 자체로도 이 사람이 되게 기술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열려있는 편이구나, 이런저런 걸 많이 습득하는 편이구나 보여줄 수 있다. 유저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궁금증이 생기면 몇 시간이고 해결하는 성격 탓에 호기심이 많다는 말을 듣는다. 이거 다 좋은데 여러분이 이 앞에 써놓은 거를 이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네를 느낄 수 있게 계속 증거를 써야 돼요. 유저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개발자로서 실무를 계속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남들과 협업하는 거와 더불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의식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내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더 어필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기술 스택을 써주셨습니다. 살짝 이상한 게 노드랑 익스프레스를 메인으로 쓴다라고 해놨는데 밑에는 파이썬 자바예요.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라 노드랑 익스프레스고 약간 안 맞거든요, 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매칭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 좀 기술적인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있거든요. 설명을 다다다 쓰는 게 아니라 EC2를 내가 선택한 이유가 VPC나 서브넷이나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것들을 내가 다 커스텀 해가지고 보안도 신경 쓰면서 거기에 내가 직접 우분투로 뭐 올려서 뭘 해보고 싶었다. 이런 맥락으로 여기에 넣어놔야 이 사람이 이걸 메인으로 다룰 수 있구나가 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 좋을 것 같다. 뒤에 이제 프로젝트 부분에서는 실제 실무 익스피리언스, 퍼서널 익스피리언스 부분을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커톤이나 공모전 동아리는 실무 경험으로 넣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이분은. 왜냐면 실무 경험이 외주로 있으니까. 차라리 실무 경험 쪽에 외주를 써서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걸 맡았었고 어떤 기술력을 이제는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를 더 어필해 주시고, 뒤에 또 보니까 익스피리언스라고 또 따로 떼셨는데 이 부분에 앞에서 하신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녹여내서 적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거의 무조건 합격급이라서 저런 활동들을 내가 채워야겠다. 제가 포트폴리오 편에서도 기억이 난 게 내가 지금 2학년 2학기인데 뭐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본인이 채워야 할 경력들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한 학기마다 하나씩 채워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아리 활동, 내 개인 앱 런칭, 외주 활동, 스터디 활동. 2학년 2학기 때 동아리를 채우겠다. 3학년 1학기 때는 뭐 외주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계속 채우신다면 충분히 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출해주신 이력서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해주시는 분들이 또 적극적이신 분들이잖아요. 많은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피드백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제출해주신 네 분 거에서 B 후배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긴 했지만 노션 템플릿 대비해서는 그런 것들을 녹여내기엔 좀 아쉬운 형식으로 제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걸 쭉 보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내가 한 것들이 잘 어필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까지 가져가시는 게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걸 다 가져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피드백 시간을 함께 가져봤는데요. 참여해주신 후배님들한테 일단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컨텐츠로 이력서, 포트폴리오, 뭐 면접 통과하는 법 이런 거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후배님들이 분명히 취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막 저희가 계속 정보를 주기보단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걸 계속 더 듣고 싶어요가 더 있어야, 가려운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계속 긁어드리면서 서로가 정보를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계속 준비할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더 얻어가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덜 비었을 때 말해달라고. 네. 지금? 네. 오케이, 지금 딱 된 것 같아.